방송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에는 여기 화면처럼 문금순 선생님이시고요. 이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90세신데 일주일에서는 70년 가까이 사셔가지고 이제 뭐 이번에는 영화 주제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강사님께서 요식협회에서 나오신 것 같이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업소를 많이 소개해 주셨고 또 그 성공담. 그런데 우선 좀 우리 여러분들은 그 을지로동, 지금 을지로라는 곳이 이 발음을 잘못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십지로로 돼 있어요. 젊은 층이 많이 와주니까. 그리고 이 을지로 이 동에도 사실은 사활이 걸려있는 정도로 존재하느냐 없어지느냐 이런 정도로 걱정이 많았는데, 이 청계천 중심으로 이제 입주자가 젊은 층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을지로는 더 발전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카메라를 동호회 쪽으로 또 시청도 많이 여기 오셔서 교육을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때는 이제 캐논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캐논 시대에 왜 우리는 이제 영화를 찍으려면은 선전용으로 카메라맨이 또 한 일부를 담당해가지고 배우들을 잘 찍어서 그게 이제 선전할 때 필요하니까 잘 찍은 그 카메라맨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우리 때는 60년대. 그러면 그때는 캐논인데 지금 또 조금 변해서 니콘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니콘 시대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 이제 월남전에 갔던 그 사진 기사들이 영화 쪽으로 와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야, 자기가 그 목표물을 향해서 조리개로 찍는데, 사실 카메라를 자꾸 찍는 거는 참 우리 인생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찍을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또 수고가 필요한데, 이렇게 찍다 보면 자꾸 눈을 왼쪽을 한쪽으로만 찍게 되니까 이제 주름이 좀 생겨. 그러니까 그거는 방지하셔야 되고 마사지 좀 더 해야 되고, 저도 이제 90을 버틸래니까 젊은 대열에 껴가지고 그냥 승부욕이 있어서 열심히 이제 화장하고 다녀요. 이제 그 친구들은 저한테 젊다 그러는데, 역시 수고를 해야만 자기 관리 철저히 할 사람이 사회적으로 편해요. 좀 영상이 나왔네요. 이제 이게 우리 저 아들이 3살 때인데, 제가 호랑이띠니까 62년생이에요. 지금 이제 64세가 되죠. 범띠가.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이 저희 남편인데, 차태진 씨라고 극동영화사의 대표로 있었어요. 저는 그때 경리 직원이었고, 또 이쪽에 맨 옆에는 그 엄영란 씨가 있네요. 저때 처녀 때고, 또 이쪽에 성인 신선 씨 좀, 맨 이쪽에서 2번째. 네, 그 신선이고, 그 옆에 있는 남자는 고은하 씨 남편 곽정환 씨, 이쪽 저 왼쪽으로. 네, 그분이. 그래서 이제 두 여배우와 남자 송일이가 61년도에 우리 영화 아낌없이 주련다, 그거를 우리가 찍는데 주인공을 신인으로서 스카우트 하느라고 우리 집에서 카메라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성일이가 그때 처음 서울에 와서 개동 하숙집에 한 달 하숙비가 5,000원 한, 그럴 때 그것도 못 낼 정도로 어려웠어요. 신필림의 전속 배우였었는데, 신필림이라는 데는 신상옥 씨가 사장이기 때문에 부인은 최은희 씨라, 최은희 씨 위주로 저 각본을 고르다 보니까 성일이가 거기서 빛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발의 청춘이라는 영화를 찍는데,
성일이를 한번 써야 되겠다. 그래서 성일 씨가 우리 집 그 마당에서 걸음걸이 카메라 테스트를 받았어요. 근데 걸음을 잘 걷더라고. 근데 역시 놀아본 사람이 걸음걸이도 잘 깡패 걸음이에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이제 경북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친구들 잘못 새겨서 이제 대구 시내에서 막 이제 밤에 놀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제대로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테스트하는데 한번 여기 왔다 갔다 해봐라 했더니 그때는 백장 말라가지고 이 목젖이 확 튀어나왔어. 저 얼굴은 너무 잘생겼어요. 하나도 성형 안 한 얼굴인데 카메라 빨이 잘 받는 얼굴이야. 내 얼굴이 조명만 해야 되고 코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때는 성형술이 없어서 자연 미남이에요. 그래서 걸음 한번 걸어보니까 너무 잘했어. 근데 그때 시대에 김진규 씨나 윤일봉 씨나 최무룡 씨나 걸음걸이가 카메라만 따라락 돌아가면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하고 같이 나가는 정도로 걸음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성희 씨는 그냥 어깨를 휘 저으면서 걷는데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춘물을 그 두 배우를 써가면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게 맨발의 청춘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때부터 빛을 봐가지고 청춘을 가지고 전성시대였어요. 60년대가.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대학생들이 극장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극동영화사가 유명해졌는데 이제 한일 합작이라고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최초로 우리나라 영화를 일본 사람들하고 합작을 했어요. 일본의 도웨이 영화사라고 제일 큰 회사하고 저 대게스 용갈이라는 거를 찍었습니다. 그때 해외 수출도 많이 했고 또 그 다음에 리바이벌로 신용래 그 코미디언이 이제 저걸 제작했는데 그 사람 남의 거 흉내내다 쫄딱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맨발의 청춘을 해서 대히트를 하니까 지금은 한 1,000만 명 드는 정도로 그때 10만 명이 들었어요. 극장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대표작이 맨발의 청춘하고 용가리. 또 화면 바꾸시죠? 이거는 이제 말띠 신부인데 이제 계속 우린 청춘물을 했어요. 말띠 신부 말고도 뭐 흑발의 청춘 젊은 그들 뭐 많이 했는데 저쪽은 남과 북이에요. 그거는 주제가도 히트를 쳤지만 남과 북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게 주제가. 근데 극동영화사는 그때 지금 이거 다 흑백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때 칼라가 없었어요. 흑백 시대고 TV가 안 나왔을 때 60년대. 그래서 이 영화를 붙이고 나니까 전부 극장에 와서 줄을 서서 들어와줘서 이게 되게 히트한 작품들이고 앵나 씨는 저때 결혼해가지고 좀 뚱뚱해졌어요. 그래서 은퇴하겠다 이러는데 우리가 이 나무가 하나만은 해달라 이래서 이제 성희 씨는 허락을 안 하더라고. 자기 부인 지금 뚱뚱한 거 보여주기 싫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를 그때 새나라 차라는 국산 차가 처음 현대에서 만들 때 그 하는데 사주는 족구를 앵나 씨를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것도 남과 북이라는 영화는 방송 드라마였었는데 영화로 해서 굉장히 성공을 해서 이거는 한 15만 명 들었어요. 지금 같은 1,500만 명이지. 근데 그때는 그 공장에 다니는 남녀들을 공순이 공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봐줬어요. 그것도 이북에서 오는 분들하고 바꿔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부산 영화제를 한 40년 만에 갔는데 그날 부산 영화제 그 주제가 이제 한국 영화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맨발의 청춘을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맨발의 청춘의 주인공이 이제 성희 씨니까 성희 씨가 그날 주연이 됐고 그 영화제에 저는 이제 제작자로서 남편 대신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게 사망하기 1년 전 그때 다 돼가지고 와서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이렇게 암으로 떠나게 된다고 최후적인 말을 저한테 하면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하면서 극동영화사 때문에 자기네 부부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일생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 다음 해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하고 나이 차이가 손띠예요. 앵란이가 쥐띠고, 그러니까 앵란 씨는 나보다 1살 아래고 성희 씨는 2살 아래. 근데 그때 1살 미친데 그냥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한다고 팬들이 많이 항의하고 그랬어요. 바꿔주세요. 이건 이제 그 남산의 문화원의 그 원장이 저를 잘 아는데 명동에서 옛날 지나간 스타들에 대한 그 문학의 밤이었어요. 거길 갔더니 이제 최보람 씨가 우리 영화에 많이 조연으로 나오셨거든.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반가워서 이제 사진을 한 번 찍었습니다. 최보람 씨는 굉장히 지적이고 그 시나리오를 너무 금방 잘 외워요. 왜냐하면 그런데 우리가 찍을 때는 동시녹음이 아니고 그냥 후시녹음이라 사람 따르고 목소리가 달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이쁜 사람은 목소리를 이쁘게 안 해줘요. 그래서 김지미 씨도 그랬고 앵란 씨도 그렇고 목소리가 그냥 어울어울 빈대떡 같은 스타일의 목소리가 그래서 그 좋은 성우들 목소리 좋은 고은정 씨 뭐 이런 사람들이 대신 해줘서 그 사람들은 또 인물이 받쳐주질 않더라고. 목소리 이쁜데 바꿔주시죠. 이제 또 이거는 이제 김지미 씨가 영화에 17살에 나와서 이제 그 87급이 되다 보니까 거의 60주년 영화 출연 60주년 기념일에 우리가 제작한 춘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영상 자료원에서 김지미 씨를 6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저기 지금 홍대 상암 경기장에 있는데 그 MBC 방송국 앞에 영상 자료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파티를 하는데 춘이 제작자고 옆에는 정진호 감독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에요. 중대 그 영영과 나온 분인데 김지미 씨는 그러니까 지금도 60주년이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식당에서 김지미 씨가 이제 한 통을 내면서 저한테 춘이를 돈 많이 벌었으니까 다음에 밥 사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나서 한번 했습니다. 또 다음 이거는 이제 얘는 라체로 많이 나오는 영화 있죠? 그런 영화를 많이 찍은 나이인데 만나서 반갑다고. 근데 얘네들은 그때 막 주연하고 싶어서 극동영화사에 아침마다 꽃을 갖다 사장실에 꽂아주고 배우로 나오려고 영화 배우로 이제 탤런트 해갖고는 그냥 대중적인 인기가 없으니까 영화를 하고 싶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늙어서 만난 거예요. 부산영화제에서 정진우 감독, 이보이 씨, 이보이가 아닌데 이거는 저하고 이제 부산영화제에서 찍은 겁니다. 이 영화 얘기가 재미있죠?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중구청 여성연합회 이제 회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남편 아들 이제 술 보내드리니까 자꾸 사고를 내서 경찰서 출입이 잦아요. 그러니까 밤 나가서 아쉬운 소리로 아유 죄송합니다 뭐 벌금 물고 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찰 쪽에 봉사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때 전우경들이 경찰서에 100여명, 200명 가까이 있었어요. 그럴 때 각 파출소마다 여성 회원 하나씩 추천하라고 그러니까 이충구 경찰서 안에 파출소가 17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동네에서 이제 주민들한테 오래 사셨고 모범적이고 봉사할 분을 한 분씩만 추천하려고 하는데 제가
영입파출소 이제 추천자로 뽑혔어요. 그래서 경찰서를 상을 준다고 그래도 가기 싫은 데를 다 그냥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한 20여 명 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역시 제가 연장자고 또 그냥 뻔뻔스럽게 남 앞에 낯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냥 추천이 돼서 그 회장을 한 지가 저는 이제 또 꾸준하게 한우물을 바라는 어머니 또 의원대로 이거를 27년 그리고 의경이 해산이 됐어요.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저는 그만두게 되니까 중구청에 가서 연합회 일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그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중심 도시가 중구예요. 참 저는 중구에서 살아온 게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양산에서 돌멩이를 탁 던지면 딱 떨어지는 데가 물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이고 저는 물밖에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35년도니까 지금 90이죠. 근데 광해국민학교를 나와서 그때는 앞에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쟤를 따라 먹어야지 하는 경쟁 심리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공부 별로 안 하다가 시험 때만 막 그냥 열심히 하면은 7, 8등에서 딱 또 4등이 되고 그때는 등수를 그냥 공개하니까 그래도 농땡이 치다가 또 시험 때 되면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문학교를 간 거예요. 저는 이화여 중을 갔는데 그때는 6년 동안이 중학교예요. 고등학교가 이렇게 분리된 거는 제가 피난 갔다 나보니까 고등학교가 생겼어. 그래서 이화여 중에서 영어로 가서 그때 이 키가 큰 키예요. 그래서 체육 선생한테 발탁이 돼서 농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스 번호 10번 등번호가 3년 동안 공부를 하는 농구만 한 거예요. 정시체전에 나와야 되고 시합이 있고 그런데 그냥 운동만 하니까 빨래 꽃다리만 어머니한테 갖다 주는 거야. 일주일 내내 학습 훈련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운동하는 분들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이가 너무 저도 팬인데 이제 축구를 보면서 요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지로동에 감사한 거는 우리는 내력이 통장 집안이에요.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 20여 년 통장하다가 또 지가 반장을 하면서 또 우리 아들이 오래돼서 이제 우리 이제 딸이 저기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우리 딸이에요. 좀 인사 좀 해라.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쟤를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처음 유치원은 저기 YWC 유치원 들어가면서 쟤를 따라서 저는 중국 클럽 가서 공부를 하면서 학구적이래야 되겠구나. 그 일생을 배움을 따라 다니는데 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2대 88학번인데 2대 들어가니까 평생 교육원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난 저걸 해야지 뭘 할까가 노인 지도자 교육 과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쟤는 4년 만에 졸업했지만 저는 33년을 다녔어요. 어떻게 다니면 장사하면서 12시 오전에 가서 10시에 가서 공부하고 2시간 다시 집에 와서 1시간 장사하고 또 가고 그래서 170학점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는 못 나왔지만 이화여대 평생교육을 해서 33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학업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울지로에 왔으면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중국은 너무 그리고 여기가 종교의 성지예요. 성당도 있죠. 명동 또 영락교회 저는 은퇴권사인데 영락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남 일녀를 키우면서 종교교육 유치원서부터 유아부서부터 쭉 그냥 영락교회에 목매달고 살았어요. 근데 영화사를 하면서 70년대에 이제 TV가 나오니까
이제 영화가 이제 사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가 났어. 그리고 그 부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애들 기르면서 그 장사를 했어요. 설미용이라고. 아까 소개를 그 음식점마다 하셨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맛집 찾아서 외부를 나가지 말고 이 중구내에서 찾아서 다니시라는 뜻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영화를 30년 봉사했고 이제 음식점도 한 30년 했고 일생을 그냥 장사하는 쪽으로. 근데 교육과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일생을 배우면서 살면은 남한테 지지지 않고 이제 그럭저럭 노년에는 저기 연봉이 집세가 나오든가 해서 억대의 부자들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성공을 빌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